사실은 원래 그 현행법인 체포를 했었어야 되죠. 처음에. 진작에 그날, 했었어야 예, 진작에 그렇죠. 했었어야 되죠. 그러니까? 근데 법원에서 아마 네.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제 발부가 됐어야 되는데 하루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의견서도 이제 저쪽에서 제출됐고 좀 숙고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마 기록 파악도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기록이 엄청 예. 저기 1만 페이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많아 방대하고 하니까 그 검찰 쪽에서 넘긴 그렇죠. 초기 진술이 잔뜩 담겨 있는 그것도 좀 보려고 할 거고. 그걸 자세히 보려고 할 것이다. 네, 법원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렇겠죠. 그렇죠. 이게 사실은 체포하면은 바로 구속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은 구속영장 심사에 준해서 아마 법원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. 과거에는 이제 그 영장 전담 이제 판사가 이제 대법원에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그것도 좀 그래서 아마 기록을 판사가 받는 부담도 당연히 있겠죠. 네, 그럴 수 있죠. 체포영장은 바로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니까 구속영장을 칠 만한 정도의 체포영장인가를 아예 서류를 검토를 꼼꼼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. 네, 그렇죠. 이것은 초유의 사태고 현직 대통령이에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영장이 맞아요. 들어갔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역사상 최초로 체포 구속하는 지금 절차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제 올해 진짜 처음 보는 장면들 그렇죠. 네. 한 달 내내 많이 봅니다 정말. 자, 그래서 두 분 다 될 것이다. 앞에 이제 우리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관할 문제로 만약에 그 기각이 된다든가 아주 조그만 빈틈이라도 있으면 판사가 꺼릴 수도 있다. 그래서 공처가 아니라 내란이니까 경찰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. 만약에 관할 문제가 생기면 그럼 바로 경찰에 청구하면 그때 또 나올 테니까 발부는 어쨌든 된다. 이렇게 판단하시는데. 네, 그건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란 수괴 범죄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체포 구속은 예정되어 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. 하루라도. 저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좀 됩니다. 예.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답답하고 전화를 어딘가에 계속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? 남편과 부인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결국은 쫓겨나고 구속될 게 명확관화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발악이랄까요? 그런 걸 하고 있겠죠. 그게 아직도 걱정입니다. 미복귀 블랙이 있다고 그렇습니다. 하는 마당에 예. 얼마나 불안합니까? 통신수당이 제한된 것도 아니고 빨리 체포해야 돼요. 사실은 원래 그 현행법인 체포를 했었어야 되죠. 처음에. 진작에 그날, 했었어야 예, 진작에. 했었어야 되죠. 그 다음 날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. 보통 쿠데타가 실패하면 그 다음 그렇죠. 보통 다 잡혀간단 말이죠. 무조리. 그러니까 현행범인 체포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할 필요 있나 네. 결국 출석을 안 할 건데 그래서 출석에 불응할 우려를 가지고도 체포영장 청구해서 나올 텐데 이런 네.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냥 체포영장 청구해서 체포해 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소환하는 거의 과정을 한 좀 달을 거쳤죠. 보냈어요 예. 지금. 네, 이번에도 이제 체포 출석 요구를 하고 또 불응할 우려까지 넣어가지고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주목할 만한 대목이 그만 아닙니까? 그 대목이죠. 예. 총을 쏴서라도 예. 이거 전두환도 전두환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두환도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. 예. 자연사해 버렸죠. 끝끝내. 예, 근데 저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 윤석열 캐릭터상 맞습니다. 네, 성격상 그 저 예. 발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네.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막 전화하고 이런 스타일이라 네. 아마 했을 거다 이런 생각. 수방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는 사실 소극적으로 감추고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뭐 구속되고 하니까 다 불었나 봐요. 다 불어가지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. 이거는 뭐 끝장 아닙니까 이걸로? 이걸로 그냥 더 이상 뭐 범죄 혐의는 다 입증됐다고 네. 봐야 됩니다. 입증 자료는 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. 포고령 하나로만 해도 네. 뭐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뭐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그 검찰이 밝힌 그 사령관들이 직접 받은 지시들과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이라든가 여러 대목이 있는데 주요 대목이 그 중에서 어느 대목을 가장 주목하셨어요? 저는 일단 포고령부터 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킨 게 가장 컸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처음에 국회를 해산권이 없잖아요. 지금 현재 헌법에. 없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가 지금 걸그적거릴 텐데 개혁을 하더라도 국회 해산 못하게 그렇죠.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효화하고 새로 이렇게 뭔가 만들 것이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
그게 좀 예측이 맞은 거죠. 전두환 때 국보에 만들듯이 예, 우선은 이제 선관위 지금 직원들 모두 복면 씌워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서 고문이라도 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그럼 그렇죠. 총선 무효를 그렇죠. 선언을 네. 하면서 그렇죠. 지금 이제 그 전두환 때 이제 국가보위입법회의 예.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이제 입법기구 만들어서 이 쿠데타, 이 친이 쿠데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을 만들고 그리고 독재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. 국회를 해산하고 자기들 사람으로 국회를 채운 다음에 그렇죠. 그럼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맞습니다. 만약 이제 국회를 해산권이 없는데 국회를 해산하려면 사실상 야 이 선거가 무효다 이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선거- 노상원이 그렇죠. 예. 저런 물건들 그렇죠. 네. 띄워봐 주세요. 진짜 무시무시한 물건들인데 저런 물건들을 사비로 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. 참 저. 그 북파 공작원들이 민간인들 잡는데 야구방맹이랑 장돌이랑 니퍼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? 저는 저 고문 용도라고 생각하는데.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죠. 네. 저 망치 같은 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. 진짜. 다 세 세트씩 사라고 했대요. 네. 30명이니까 10명 해가지고 노상원이 반복 지시했다는 거거든요. 왜 아직도 안 샀어? 그러면서 그중에 저기는 없는데 재단기가 있어요. 저희가 듣기로는 재단기를 구매해라. 재단기가 이제 A4지 같은 거 자르는 거거든요. 아하, 네. 그런데 그 중에서 A4지 한 장씩 자르는 약한 것도 있는데 10장 묶음으로 자르는 아주 강력한 것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걸 사라고 했다는 것이고 원래 저 재단기에 사람들이 실수로 막 손가락 절단되고 그렇죠. 그런 거 네, 있거든요. 네. 저는 손가락이 네. 아유 아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정선거를 그렇죠. 네.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렇게 그렇죠. 보여져요. 네. 30명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인정할 리도 없는데 네. 근데 이제 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하면 이제 진술서 그렇게 쓰고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보겠다 노상원이 노상원은. 네. 하니까 그 굉장히 그게 거기가 중점이었고 노상원이 사실상 이 쿠데타 내란을 기획한 기획자였고 이 내란은 사실상 비선이 주도가 된 내란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. 어두운 파트는 맞습니다. 노상원이 맡은 것 같아요. 네. 어두운 파트. 거기가 핵심이에요. 근데 어두운 네, 파트 그렇죠. 거기가요. 네. 근데 거기가 중요하죠. 왜냐하면 선거 부정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상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그렇죠.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상 그 파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. 그게 나와야 그렇죠. 국회를 해산할 수가 네,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럼 국회 해산 명분이 되죠.